네, 제네릭과 가변 인수를 함께 쓸 때는 신중하라. 발표를 맡게 된 유현우입니다. 이 책에서 이제 제네릭이랑 가변 인수를 뭔가 함께 쓸 때 신중하라는 거 보니까 뭔가 조심할 점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조심할 점들을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약간 대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목차는 가변 인수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제네릭 매개 변수 배열의 문제점들을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제네릭 가변 인수 매개 변수를 대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변 인수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가변 인수는 이제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값의 개수와 상관없이 동적으로 인수를 받아 기능하도록 해주는 문법을 지칭합니다. 여기 보면 가변 인수, 매개 변수, 인수, 또 이제 인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한번 무슨 말을 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제 인수는 아규먼트를 뜻하고 인자는 파라미터 혹은 매개 변수를 뜻하는데요. 이제 이제 매개 변수는 함수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변수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수는 아규먼트라고도 하는데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전달할 값을 담은 뭐 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달한다고 해서 전달인자라고도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변인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제 그 파라미터로 넘어가는 이 인수가 개수에 상관없이 동적으로 사용에 가능하게 해주는 문법을 우리는 가변인수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코드로 살펴보면 이제 프린트라는 메서드에 이제 현우, 철원, 준, 형주라는 이 문자 여러 개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트 메서드를 보면은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매개 변수에 이게 가변인수를 사용하는 그 키워드라고 자바의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인수로 되게 많은 값을 보내도 그 개수와 상관없이 동적으로 그 넘어오는 매개 변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라고 말을 하면은 이제 가변인수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은 그 가변인수가 담긴 이 배열을 자동으로 생성을 해줘요. 근데 이 자동으로 생성을 해줄 때 어떤 타입이라도 받아야 되니까 항상 오브젝트 배열로 받는데 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그 형변화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적으로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가변인수로 받으려면은 이렇게 맨 뒤에 점점점이 담긴 그 가변인수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이게 앞으로 들어가면은 그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니까 이 점을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네릭 매개 변수 배열의 문제점입니다. 제네릭 매개 변수 배열의 문제점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제네릭 매개 변수 배열을 그냥 사용을 하는 경우랑 제네릭 가변 인수 매개 변수 배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제네릭 매개 변수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는데 지금 뭐 두 눈을 부릅뜨고 코드를 한 번씩 계속 살펴보고 있으시겠죠? 저랑 같이 살펴볼 거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되고 일단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매개 변수를 보면은 이 제네릭 배열을 생성해요. 제가 아까 이전에 말했듯이 그 오브젝트 배열을 통해서 이 배열을 전부 다 담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네릭 배열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인테저가 들어가 있는 리스트를 생성을 하는데요. 이 리스트 안에는 40이라는 요소 하나만 딱 들어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오브젝트 배열을 선언을 하면서 초기화를 해주는데 이때 값으로 그 가변인수로 받은 그 오브젝트 배열을 이제 참조를 하게 됩니다. 즉 제네릭 배열을 참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참조값이 들어있는데 이 첫 번째 요소, 즉 리스트 스트링이 담긴 그 요소에다가 리스트 인테저를 지금 참조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힙 오염이 발생을 하는데요. 원래는 스트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인테저가 들어왔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배열 같은 경우에는 공변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고 이전 아이템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 문장을 사용을 할 때 클래스 캐스트 이세션 예외가 발생이 하게 돼요. 이 클래스 캐스트 이세션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형변환 코드가 발생을 하면서
이게 인테저가 아까 42가 들어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에 스트링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컴파일러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게 형변환을 자동으로 하면서 이 42가 문자열로 바뀌면서 이 클래스 캐스트 이세션이 발생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힙 오염이랑 이렇게 타입 안정성을 해줄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네릭 배열을 사용할 수 있게 했을까요? 그냥 한 가지로 그냥 실무에서 생각보다 이 제네릭 배열을 사용을 하는 사용하는 그 로직들이 유용하기 때문에 이 자바에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접근을 허용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 예시로는 arrays as list랑 collections의 add all 메서드 그리고 enumset의 open 메서드가 있는데 어, 이렇게 대표적인 예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약간 이넘셋이랑 이넘맵 같은 경우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을 하고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네릭 매개 변수 배열의 문제점을 한번 알아봤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점인 제네릭 가변인수 매개 변수 배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이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네릭 가변인수 매개변수 배열을 그대로 반환하는 경우 여기서도 또 코드로 계속 쳐다보실 텐데 저랑 같이 살펴볼게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메인 메서드 기준으로 당연히 메서드가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pick2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여기에 제네릭 타입으로 제네릭 타입 3개를 받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는 좋은, 빠른, 저렴함이라는 그 문자열 3개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t는 스트링으로 이게 변환이 되어 있겠죠. 이 다음 이 스위치 문에 thread local random이라는 클래스에서 이제 next int로 3이라는 값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소수점 같은 경우는 int 타입으로 반환이 되면서 버려지고 0과 1과 2 이 세 가지 경우만 출력이 될 겁니다. 반환을 할 텐데 이때 그 랜덤으로 오는 값을 기준으로 그 매개 변수를 받은 그 ABC 중에서 랜덤으로 toArray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0, 1, 2만 나올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 assertion 에러가 발생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toArray 메서드가 호출되면은 우리 가변인수를 담기 위한 배열이 만들어진다고 말을 했죠. 그럼 그 배열을 그대로 반환을 하는데 지금 첫 번째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에서 우리가 문자열을 보냈고 두 번째에서 그 문자열을 랜덤 값을 뽑은 다음에 그 문자열 중에서 두 개를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pick2라는 메인 메서드에서 그 문자열 3개를 받고 그 다음에 toArray 메서드를 호출을 하는데 이때는 랜덤 값을 통해서 호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호출한 값에 상관없이 우리는 가변 인수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자바에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배열을 통해서 그대로 반환을 해주는 로직을 작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능을 지금 말씀으로만 들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 클래스 캐스트 이세션이 얘가 발생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가변인수로 배열이 생성이 되는데 이때 모든 타입을 받기 위해서 오브젝트 클래스가 생성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형변을 하면서 t에 스트링이 들어가면서 스트링 배열이 반환이 되는데 이때 오브젝트 배열이 스트링 배열로 변환이 되면서 클래스 캐스트 이세션 예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모는 자식 타입을 포함할 수 있는데 자식은 이제 부모 타입을 포함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를 스트링으로 변환을 하면서 클래스 캐스트 예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예가 발생하지 않게 해주려면 우리가 그 반환 타입 왼쪽에 보통 그 꺽쇠 t로 이 t가 어떤 거라고 지금 정의를 해주는데 여기에 t extend string이라고 해주면 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여기서 제가 밑줄친 부분만 보시면 되니까 너무 다른 글들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의 객체가 넘기더라도 담을 수 있는 오브젝트 배열을 가변 인수를 사용하면은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클래스 캐스트 이세션이 발생하는 이유는 스트링 배열이 오브젝트 배열의 하이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클래스 캐스트 이세션이 발생하며 실패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문제점은 실제로
그 예외가 발생했던 부분은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었고 가변인수 매개변수 배열에 다른 메서드가 접근하도록 허용하면은 안전하지 않은 것을 지금 예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기존에 문제가 발생했던 코드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면 되냐면 지금 빨간색 블럭에 toArray가 아니라 그냥 list off를 통해서 그냥 리스트를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이 아니라 제네릭 타입을 사용을 해서 그 대체를 해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코드 구조를 약간 동일하게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리턴 값에서 그냥 자동으로 생성된 배열을 반환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리스트 오프로 그냥 리스트를 반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그냥 배열이 아니라 리스트를 사용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골뱅이 safe variable arguments라는 어노테이션을 달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전 아이템에서 정말 안전할 때, 가변인수 타입이 안전할 때만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이 골뱅이 safe variable argument는 그 리스트 오프에도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오프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서 우리가 경고가 발생하지 않는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리스트로 만약 대체했을 때 이제 리스트 오프에도 골뱅이 save variable arguments annotation이 달려 있고 배열이 없이 제네릭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타입에 안전하고 그리고 리스트를 사용하다 보니 다소 배열을 사용했을 때보다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서드에 제네릭 가변인자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할 때 메서드 타입이 안전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세이프 베리어블 아규먼트 어노테이션을 달아서 그 경고의 불편함이 없게끔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변인수와 제네릭 타입 규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궁합이 좋지 않은 건 이전 아이템에서 봤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고려하고 이 공변이랑 불공변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